2005년 8월 15일 새벽 3시 전북 전주의 한 도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승합차 한 대가 이곳을 달리고 있었다. 당시 차량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잠시 후 이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앉은 아들은 무사했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사건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고 지난해 9월 전주지검으로 넘겨졌다. 몇 가지 조사를 했던 중 그 정황이라든지 운전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점에서 약간 의문점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8월 15일 새벽 3시경 아버지와 아들은 그 시간 왜 사고 장소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일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어보니까 내일 그때가 휴일날인가? 8월 15일 날인가? 2, 3일 후에가 일요일인가 뭔가 끼었을것이 아마. 근데 그 다음 날 있다든가 3시인데 8월 15일 날 그날 놀러 가기 있다든가 하여튼 가족들끼리 물놀이를 가려고 그러는데 자리를 아버지하고 같이 자리를 보고 오는 길이었다라고. 새벽 4시에 아버지를 왜 건강하지도 않은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를 가겠냐. 물놀이 장소를 물색하기에는 너무도 늦은 시각. 당시 아버지는 건강상의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사망한 김모 씨의 집에는 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큰아들 외에 둘째 아들과 다른 가족들이 더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동행을 하게 된 것일까? 제작진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신없이 달려갔지. 달려간 게 차는 옆으로 전도돼 있고 충격 흔적도 있고 주차장에서 봐도 누가 왔냐? 운전사가 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났냐? 그 순간적으로 깜빡 졸았어 받았습니다. 모서리 부분만 다 받았어. 그 주차됐죠. 그 조수석 탄지를. 이 차는 막 도로로 널려 있고 환자는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구급차가 와서 실어 가버렸고 병원으로. 그럼 가서 본 게 뭐 따느라 시체로. 사고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만 여겼던 경찰은 탑승한 두 사람이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더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부자가 집을 나서기 전 목격자는 없을까? 새벽에 자는데 이상하게 막 여자고 흐느끼는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뒷집에서 뭐 그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별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그 연구차로 나가면서 여기를 들렸더라고. 원래 여기서 살던 사람 같으면은 뭐 육관에 뭔 일 있으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고 그냥 서로 대화도 안 할 정도로 이제 어른들만 부모들만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 인사만 할 정도 되고 자식들은 뭐. 제작진은 사망한 김모 씨가 실제 거주했던 집을 찾아가 보았다. 어르신! 하지만 집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느낄 수가 없었다. 선생님 혹시 계세요? 7년 전 김모 씨 가족은 이곳으로 이사와 생활을 했지만 이웃 간의 소통은 거의 없어 보인 듯했다. 죽은 것도 몰랐어. 그런데 막 생혈을 나 바쳤는데 생효가 막 여기로 오면 막 울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집에 와서 이제 인사하고 일도 부주도 하고 그랬지. 그랬더니 밤이 이사 버렸어. 가는 중도 몰라. 아버지 김모 씨가 사망하고 며칠 뒤 가족들은 무슨 이유인지 낮이 아닌 밤에 서둘러 이사를 했다고 한다. 당시 운전을 했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집을 나섰던 그의 평소 생활이 궁금해졌다. 뭐 이거 어디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집도 막 잡혀먹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이제 집을 처분하게 되는 거더라고. 경매 한다고 막 법원에서 막 쫓겨오고 막 그 조사위원들이 와서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금방 경매를 넘어가거든. 넘어가다가 어떻게 그래서 저기를 했더라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다는 운전자 김모 씨. 전주서 살다가 여기 이사 왔는데 이사를 잘못하는 거가 몇 번 죽을 뻔해.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그랬지. 자기가 또 장사를 가다가 또 다쳐갖고 자기가 또 저기 갖고 허리 부장냥 병원 생활 몇 년 했고. 사망한 김모 씨의 끊이지 않았던 교통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빚도 많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는데 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을 여기저기다 많이 떠났다는 거 과다하게 7,400만 원을 수령했고 대한화재, 교보생명, 우체국, 농협, 신협 해갖고 8억 원 가량, 8억 5천 가량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는 보험 11개가 들어있네. 예. 이게 그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거죠. 우선 경력이 72건, 어머니도 보면 29건. 이 전부 생명보험이잖아요. 화재보험 뭐 이놈은 한 16건 되고. 이게 저아버지만 이빨에 넣어놓은 거예요. 저아버지 죽이기 위해서. 놀랍게도 김모 씨 가족의 보험 수령 횟수는 100여 건이 넘었다. 그렇다면 김모 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었을까? 8월 15일 새벽 3시 아들은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를 기어코 차에 태우고 늘 그랬듯 고의 사고를 내기 위해 집과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향한다. 아들은 평일보다 보험료가 2~3배 높다는 휴일 밤을 범행 시간으로 잡고 안전벨트를 미리 끊어놓는 등 사기극을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앉은 운전석이 아닌 11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아버지 쪽으로 거침없이 핸들을 돌린다. 이때 아들은 과속을 한 나머지 주차된 차량을 너무 세게 들이받아 결국 아버지를 사망케 하는 엄청난 사고를 낸 것이다. 아버지를 사망케 한 아들은 징역 6년, 어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아들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좀 이례적이면서 재밌는 측면이 일가족이 모두 보험 사기에 연루가 돼 있었다라는 측면인데요. 보험 사기의 끝이 단순히 구속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엽기적 사건 하나가 리얼스토리 묘에 포착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진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이번 사건이 좀 특이하다고 저희들도 이렇게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찰은 제작진을 보자마자 사진 한 장을 내보이는데 다 절단된 거예요. 발목이 절단돼 의족을 하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지금 이게 엑스레이 사진에서 완전히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단하기 전에 앞뒤 손상된 부위를 촬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부서진 상태로 왔네요. 접합이 아주 완전히 복잡골절이 돼가지고 접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천안의 한 국도변. 천천히 와서 왼쪽 다리에 기형증 있는 다리를 살짝 이쪽에 이제 살짝 쳐주면은 평소에 그 왼쪽 다리에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평소 지병으로 왼쪽 다리가 절단 위기에 놓인 박모 씨. 자신의 다리를 이대로 억울하게 자를 순 없다고 생각한 박모 씨는 순간 엽기적인 계획 하나를 세운다. 박모 씨가 그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노모 씨한테 내가 보험금 1억이 나오면은 내게 20%는 한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노모 씨는 직업이 일정치 않고 또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그렇게 이제 그 자기가 쳐주겠다 공모를 한 겁니다. 여기는 직선도로라 그 야간에는 상당히 그 차의 그 속도를 보통 80km 지정돼 있지만은 120km 이상 달립니다. 박모 씨와 노모 씨가 공모한 사기극 시나리오가 완성되자 이들은 차량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위장 사고를 일으켰고 엔지 없이 진행된 이번 사기극은 보험금 수령으로 이어졌다. 합의서를 보다시피 저희가 합의 당시에 1억 2천만 원을 현찰로 지불했고 나머지 1,270만 원 정도는 병원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현장 사진을 저희가 봤을 때 실제 사고라고 믿어지지 위장 사고라고 믿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 절단된 후에는 그 박모 씨는
무속인으로서 신이 내려고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신내림을 받았다는 박모 씨, 그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지금 여기인가요? 바로 이 집입니다. 아, 이 집요? 예. 레커차 기사에서 직업 전향을 한 박모 씨의 집 앞에는 의문의 문구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쯤 해인사가 아닌 구치소에서 열심히 수련 중일 박모 씨. 현재 이분은 저기 신병이 구속돼 있는데 해인사 수련 기도 중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네요. 박모 씨는 꽤 오랜 시간 집을 비운 듯한데 그렇다면 이웃 주민들은 그의 부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갑자기 안 보여서 궁금해서 왜 그러나. 본업은 대리운전 같아요. 본업은 대리운전? 네. 점을 하면서 대리운전까지 같이 했어요? 이게 점 보는 거는요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저기 하는 거지 이렇게 막 간판 낼 거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박모 씨가 거주했던 집의 주인을 만나보았다. 선생님이 여기 부분 주인 되세요? 월세는 꼬박꼬박 냈나요? 보증금을 다 땄어요? 아니 근데 네. 잘 잘못된 건 모르겠고 뭐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사고난 소리 처럼 같더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 해인사가 또 적혀 있는데 처음에 해인사가 아닌 줄 아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그러지. 아니 그렇다면 사기극을 공모했던 노모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제작진은 노모 씨가 일하고 있다는 직장에서 그를 만날 수가 있었다. 처음에 딱 할 때는 안 한다고 잘랐는데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오는데 제가 놀 때 썼어요. 예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유혹을 하더라고요. 계속 한 2달 동안 2천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1,000만 원 한번 내 큰 거 쳐달라고 쳐달라고 하는데 미끄러워져갖고 잘못 돼갖고 보험 사기극을 벌인 박모 씨는 현재 구속 중이고 가피 공모를 한 노모 씨는 불구속 입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갈수록 흉흉한 보험 범죄는 점점 더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광주에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눈 동공 부위에 염산을 넣어 실명에 이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고의로 실명 상태에 이른 박모 씨가 보험회사 6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총 11억 2,600만 원. 그야말로 보험금이 죽음의 로또가 되는 현실이었다.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봉투를 꺼내 보이는 중년 남성. 뭔가 억울한 사연이 가득한 것 같은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가 달달 들리고 성질나 죽겠습니다. 옆에 지금 한 대 때려도 싶고 주물러 치받고 싶고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신경질나 못 살겠어. 사고 이후 경찰청을 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김모 씨. 일명 이제 손목치기라고 해서 서행하는 차량의 백미러를 고의적으로 손목으로 쳐서 부딪혔다고 주장한 후에 일명 손목치기 상습범인 가해자는 항상 가방에 반쯤 담긴 물병을 소지하고 좁은 골목에서 대기한다. 그리고 주로 서행하는 차량에 물병을 부딪혀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서 누워버리는 지능형 보험 사기범이었다. 피해 규모는 사실상 이 18건인데 그 18명 모두가 그 피해자이고 그분들이 가입해 있던 보험사가 피해자고. 갑자기 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모 씨. 퇴직을 얼마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고 때문에 졸지에 퇴사를 하게 됐고 지금은 무직 상태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오롯이 사건 해결이 빨리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불법 유턴 차량은 보험 사기범이 노리는 표적 1위? 불법 유턴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는 보험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그런 도로에 불법 유턴을 많이 한 장소, 그런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법 유턴을 한 사람을 목격하고 나서 유턴을 하다 보면 한 번에 유턴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피해 차량이 중앙선에 가로 걸쳐 있을 때
그렇게 직진을 해가지고 자기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접촉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런 유형은 여성 운전자의 경우 그 사례가 더욱 빈번하다고 한다. 목뒤를 탁 잡고 탁 내려오면서 아 요즘 너무너무 잘 됐다 하면서 몸도 안 좋은데 이거 한 200만 원짜리 되겠네 하면서 그래 탁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사고 시각은 새벽 2시. 당시 이모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저기서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니까 여기에 차가 자가용이 그때 흰색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못 틀죠. 한꺼번에 못 트니까 잠깐 빠꾸를 해갖고 틀라고 빠꾸를 하려고 딱 서가 있는 정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와서 밀었거든요. 예전에 자기가 택시회사에 뭐 사고 처리 담당 부서에 이 보험 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이 일반인들보다는 보험 약관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피해 차량은 사고 장소 근처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불법 유턴을 준비 중이었고 그 순간 가해 차량은 피해 차량에게 돌진을 했다고 한다.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거기 사고를 냈다는 정규한 물증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물론 사고 몇 번 더 난 거하고 보험금 좀 타는 거하고 7개, 8개 봐야 돈 보험료 그 당연히 뭐 제일 싼 거라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다 해봐야 7개, 8개 다 모아야 한 달에 하루 일당이 20몇만 원밖에 안 돼요. 다 해봐야. 요즘은 보험 큰 거 하나 제대로 해갖고 뭐 하루 일당이 한꺼번에 15만 원씩 된다 아닙니까? 이번에 뭐 단지 사고가 좀 안 났다는 뿐이지 내가 너보다 사고가 좀 몇 건 더 났다 이런 것뿐이지. 그럼 몇 건 더 나서 몸이랑 멀쩡하나? 씨발 나는 기나 있나? 몸은 병신인데 평생 불구로 지금 장애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수사한 걸로는 한 1억 2천 정도 자기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접촉을 해가지고 가벼운 접촉 사고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사에만 연락을 하고 경찰은 연락을 안 하죠. 서로 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보험사에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보험 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없을까?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중앙선 침범, 한산한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교통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위반하는 차량의 상황을 재빠르게 포착,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해서 범행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않는 운전 습관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험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현장 사진과 그때 당시 그 신체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험 지급이라든가 그 내역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등록 대수 1,600만 대, 한 가구당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자동차. 안심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오히려 화가 돼서 돌아오는 안타까운 현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동차는 안전하십니까?